수능어법 5과 조동사와 가정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43페이지를 보시면 조동사의 종류라고 해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 아이들이 여기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동사는 이 동사를 도와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는 혼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사용 불가능하고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s나 es 같은 형태를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she can swim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will, can, may, must, should 이렇게 나와 있는데 will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can은 능력, 허가, 요청, may, might는 추측, 허가, must는 추측. 근데 어떤 추측? 강한 추측. 그리고 의무의 뜻도 가지고 있다. 자, should도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must보다는 약간 약한 충고의 의미를 갖는 should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조동사 아이들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 노트를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번 내신 중간고사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은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조동사에 have pp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자, 이게 우리가 방금 보셨던 그 조동사랑 이거랑은 뭐가 다르냐면 이 조동사에 have pp가 붙은 아이들은 어떨 때 쓰냐면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 이런 것들을 쓸 때 조동사 have pp를 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측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자, lie가 거짓말하다 이런 뜻인데 he must lie to me 이러면은 그는 나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언제적 내용에 대한 추측이냐면 강한 추측이냐면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요럴 때 씁니다. 됐나요? 자, 근데 he must have lied to me yesterda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must 뒤에 have pp가 오게 되면은 과거에 나에게 거짓말 했음에 틀림없어.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뭐뭐였음에 틀림없어.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이렇게 과거 일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후회할 때 쓸 때 조동사에다 이렇게 have pp를 붙여가지고 쓴다는 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must have pp, 조동사 have pp를 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조동사 have pp 중에 또 어떤 아이가 있냐면은 그 should have pp라는 게 있어요. She should have said that. to him.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그것을
말했어야 했는데 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입니다. 요 should는 했어야 했는데, should have pp가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야, 후회.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지 않았다,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과거 사실과는 반대의 내용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should have pp의 또 반대말 she shouldn't have pp 셋으로 해볼게요. 예문은 똑같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 이게 팩트예요. 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불킥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해가지고 부끄부끄 뭐 이런 그런 상황에서 쓰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기 44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동사 플러스 have pp라고 나와 있죠? 자, 언제적 일에 대한 얘기라고요?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낸다. 네, 그래서 후회는 누구냐면은 주로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should have pp, shouldn't have pp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추측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 다 추측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제일 강한 게 must have pp예요.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요것도 좀 그거 해야겠네요. must have pp가 가장 강한 긍정의 과거 추측이고요. 이거의 반대말은 여러분 can not have pp입니다. 얘랑 얘가 짝꿍이에요. 얘는 강한 부정의 추측이에요. 자, 요거 조금 다시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다시 메모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과거 일에 대한 강한 추측 나타내는 게 바로 must have pp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그리고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추측 아니다,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은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must have pp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의 반대는 방금 보신 can not have pp입니다. 아니 아까 should는 should not이 짝꿍이었잖아요. 이거는 왜 짝꿍이 안 될까요? must에 not을 붙이면은 이제 되기는 돼요.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 추측이 되긴 하거든요. must not have pp.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능은 한데 의미가 얘보다는 약하게 됩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의 추측에서 강도가 얘가 가장 세고요. 얘가 제일 강해. 그다음에 얘가 그다음에 제일 약한 거 소 이런 식으로. 제일 약한 아이는 뭐 may not have pp 정도가 되고요. 이거에 또 과거형 이렇게 되잖아요. couldn't have pp, 얘도 might have pp 다 그런 정도를 나타냅니다. 얘는 중간에 낑긴 형태로 부정의 추측을 의미할 수 있긴 하지만 약간 강도가 조금 약해진다. 그래서 강하고 강한 이렇게 있는데 얘는 사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 사실에 대한 중간 중간 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약한 것도 아니고, 예, 강한 것도 아니니까 중간 정도의 부정 추측이 되겠고요. 이 녀석은, 예, 소라기보다는 약이라고 해야겠네요. 예. 예, 이 녀석은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부정 추측이에요. 그래서 뭐 했을지도 몰라. 예, 아님 말고 이런 약간 예, 강하지가 않죠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메이나 마이트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다시 예, 40 예, 다시 여기 조동사 have pp 예, 예, 44쪽으로 돌아오시면은 예, 그래서 의미를 하나씩 보시면은 예, 여기 would have pp 예, 뭐뭐 했을 것이다 이건 긍정이죠. 여기 may have pp 보이시죠? 했을지도 모른다. 예. 아님 말고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거. could have pp 예, 뭐뭐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비슷하잖아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may는 예, 50%에서 60%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 때 추측할 때 쓰는 거고요. 했을 수도 있다는 조금 더 진해져요. 70에서 80% 정도의 사실일 가능성이 있을 때 그렇게 추측할 때 could나 can을 씁니다. 긍정이죠, 이거는. 근데 부정으로 쓸 때는 확 강해진다는 거죠. 부정의 의미가, 부정의 강도가 확 세진다. 자, 예문을 보시면서 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the driver must have panicked. 예, 그 운전자는 당황했음에 틀림없어. 뭐 했을 때 그가 버스를 봤을 때 어떤 버스? moving in on both sides. 그래서 양쪽에서 오고 있는 버스들을 봤을 때 당황했음에 틀림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다음에 B번에 you should have checked. 예, should have checked 나왔네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Your report thoroughly before you handed it in 해서 handed it in 예, 제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저히란 뜻이고요. 그래서 너는 너의 보고서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해. 확인했었어야 해. 확인했어야 해. 확인했어야 해. 네가 그것을 제출하기 전에. Several mistakes. 몇 가지의 실수들이 발견되었어. 수동태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러니까 확인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사실과 반대다. 확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실수가 발견된 거죠. 다음, you cannot have seen Terry yesterday. 너가 어제 테리를 봤을 리가 없어. not이 붙으면 강한 부정의 추측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네가 그걸 봤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Because 왜냐면 he left for Paris a week ago. 일주일 전에 파리로 떠났기 때문이야. 다음, the evidence suggests. 증거들이 제시합니다. 자, 무엇을요? People may have used. 사람들이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아님 말고 뭐 이런 의미. 무엇을요? Sophisticated language. 굉장히 정교한 언어를요. 언제 약 40만 년 전에 뭐 이렇게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라서 요 과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좀 약간 강한 추측, 강한 추측은 아닌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한 추측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썼다라는 것까지 봐주시고 포인트 체크 문제 풀어가지고 오세요. 네, 45쪽에 보시면은 조동사 used to라는 아이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거 자체가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used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자, 어떨 때 이 아이를 쓰는가?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하지 않는 과거의 어떤 행동 아니면은 이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 네.
그리고 예, 이런 밑에 표현들과는 예,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동명사. 예. 그다음에 얘는 to 부정사. 예, to 부정사. 그리고 이건 뭐예요? 수동태죠. 예.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 이게 수동태니까 사용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예, 물결하는데, 즉 투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밑에 거는 무엇이냐? 이 동명사 관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미가 완전 확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역시 예문을 보실까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예, 미국 원주민들은 자, used to 아무것도 없죠, 지금. 자, 다시 보세요. 여기 관용적 표현들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비동사나 예, 비동사 대신해서 쓸 수 있는 get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동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 녀석은 그러니까 뭘로 쓰인 거예요? 비동사가 없잖아요. 이 녀석 조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원주민들은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예, 북을 예, 침으로써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at first 우선 예, 첫째로 the term multitasking 예, 그 multitasking이라는 단어는 용어는 말은 이런 뜻이거든요. was used to 예, was 나왔네요. 예. was used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예, 컴퓨터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뭐가 아니라 예,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요즘엔 사람한테 쓰는 말이 되고 있죠. In the modern world, 이 현대 사회에서 people are not used to 해서 are not used to 하고 동명사 나왔네요. 그죠? with discomfort 해서 예, 불편함을 참는데 예, 불편한 상태로 사는 것에 예, 익숙하지가 않다 예,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또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예, 또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